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입니다. 도봉구에서 가장 가격이 비싼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1, 2년 전만 해도 미친 집값이란 말이 쓰일 정도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올해는 역대급 거래 실종과 가격 하락으로 시장은 완전히 정반대가 됐습니다. 도봉구는 이른바 노도강 지역으로 불리며 노원구와 함께 최근 몇 년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인데요.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봉구 아파트 값은 2.66% 하락해 서울 25개구 중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락률 2위는 노원구로 2.13% 떨어졌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도봉구 대장 아파트인 북한산 아이파크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해 10월 최고 12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올해 7월에는 2억 6천만 원 하락한 9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하락률은 21.7%입니다. 현재 매물은 최저가가 9억 2천만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2017년 이 아파트 가격이 4억에서 5억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2배 오른 가격입니다. 가장 큰 주택형인 165제곱미터는 지난해 8월 도봉구 역사상 처음으로 15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올해 10월에는 3천만 원 빠진 14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 주택형 역시 2017년 수준에는 7억 원대였는데요. 5년 전에 비해서는 2배 오른 가격입니다. 다른 도봉구 아파트들이 30%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산 아이파크는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적은 편입니다. 실제 인근에 위치한 창동 주공 19단지 64제곱미터는 지난달 4일 6억 6천만 원에 거래돼 작년 최고가 9억 7,700만 원보다 3억 1,700만 원, 32% 하락했습니다. 북한산 아이파크 전세가는 84제곱미터의 경우 11월 1일 17층이 4억 원에 거래됐고 5일에는 2층이 5억 1천만 원에 계약됐습니다. 165제곱미터는 지난달 19일 5층이 7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 북한산 아이파크는 2004년 7월 입주했습니다. 최저 17층에서 24층, 25개 동의 총 2061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부터 165제곱미터까지 중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평형이 없다 보니 단지 자체가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은 2000년대 초반 아파트치고는 잘 갖춰져 있는 편이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주민운동시설의 연면적은 2519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예전 산풍재질 공장이 있던 곳이라 부지 자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남쪽으로 걸어서 8분 거리에는 1,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이 있습니다. 단지 동쪽은 지상철도인 1호선 경원선과 인접해 있어 소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철로 때문에 건너편 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육 여건을 보면 초등학교는 단지 북측에 가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창북중과 창동중, 백운중 등이 있고 고등학교는 자운고가 있는데 모두 1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상권은 창동역 출구 주변으로 펼쳐진 길목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이마트와 하나로마트, 세무서, 도봉경찰서 등이 창동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 GTX 신호선이 개통되고 창동민자역사와 서울아레나 등이 개발되면 주변 인프라는 좋아질 전망입니다. GTX-C 노선은 양주 덕정에서 삼성역을 지나 수원을 잇는 노선입니다. 지역 민원 때문에 개통 일정이 2026년에서 2028년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역에서 도봉산역 구간 쟁점은 지하화인데요. 당초 신호선은 서울 전 구간이 지하화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앞두고 도봉 구간을 지상 건설로 변경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도봉구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해 지난 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으로 북한산 아이파크 단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 완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세제 지원 강화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매수 심리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입니다.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규제는 여전히 묶여 있어 소득이 낮은 서민 등의 대출 가능 금액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연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으로 발로 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